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집주인이 제3자한테 매도하는 경우 계약갱신권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콜센터도 이제 만들었고, 방문상담소도 4개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8월 28일 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이 해설집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해설집을 살펴보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질의응답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온 내용이랑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또 어떤 내용이냐면, 8월 13일 날 참여연대랑 이제 민주사회련 변호사 모임에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해가지고 또 해설서를 또 이제 발간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해설집을 보면 집주인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기존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의응답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반에 좀 논란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하다.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서 살든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인지 거주하든지, 아니면 실거주할 이제 제3자한테 매도를 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근데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해석이 몇 가지 이제 유형에서 좀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더욱더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또 두 번째는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이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어요.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집주인이 변경되는 부분에 세부적인 케이스로 들어가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여연대랑 민변에서 질의응답 내용이에요. 이 해설서 전문에 보면 본인들이 이제 해설한 내용이랑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응답 내용을 게재를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법 적용 과정에서 법원이나 법무부 등 유권해석 기관에서 본인들의 22문 22답과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해설서를 참고하실 때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비교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본인들의 이제 질의응답 해설서를 발간을 했던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질의응답 내용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이제 15번째인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각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실거주 목적인 이제 사전자한테 매각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임대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이제 없는 케이스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법 시행 이후에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이 아직 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안 했어요. 그 시기에 임대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또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 3자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인 상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답이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제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이제 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냐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행사한 후에 임대인이 목적주택을 실거주 목적 제3자한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집을 매도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목적주택을 이제 매도하고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3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바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는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이런 거래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법 시행 이후에는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각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실거주 목적인 제3자한테 매매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로 이런 해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이제 해석인데 법 시행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서두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를 했어요. 이런 전제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게 되면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중 주택 매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 취지상 이런 방법에 의한 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또 이때 목적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보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3자는 이미 갱신 요구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줘야 되는 법률 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갱신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기 이제 덧붙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일행한 부여한 점 그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를 임차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스스로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례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립된 정설은 없습니다.
이런 해설을 달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됐죠. 이게 근데 제3자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인정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해석된 내용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 제3자가 매입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실거주를 못하고 2년 후에 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해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이제 재산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나 계약갱신의 이제 거절 사유에 들어가는 집주인의 이제 실거주, 그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3자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하였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이런 권리를 인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장에서는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계약금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의 이제 해석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했으나 임대인이 이번에 목적주택을 이제 팔아야 하니 갱신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제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때 이미 다음 임대차 기간에 대한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임대인이 실제로 목적주택을 이제 매각하더라도 이 매수인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부담을 안고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어도 들어가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현재 임차인인 주택을 향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면,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인지, 그 기간 내라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이제 팔아야 된다면서 갱신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임차인한테 나 집을 팔아야 되니까 중개인이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어 집을 보여달라거나 집 열쇠를 중개인에게 몇 시간만 맡겨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집을 매각해야 된다고 집을 보러 오는 것을 허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갱신 요구 행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 이제 임차인 기준으로 이제 해석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양쪽 이해 당사자의 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너무 이제 균형을 잃은 그런 해석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언급되게 되면 법을 이용하는 이제 임대도 생기는 거고, 거꾸로 또 법을 이용하는 임차인도 생기는 거예요. 상호 이제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해설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계약 만료 이제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가장 안전하게 매도 매수가 된다고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세 끼인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은 또 하나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는 이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제 매도하고 전입까지 이제 완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이제 행사 기간이랑 이 6개월 내 이제 주택 매도나 전입에 대한 기간을 잘 맞춰야만, 시점을 잘 맞춰야 되는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 끼어있는 이제 매물 같은 경우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세 기간을 이제 감안을 하고 전세 기간 끝날 때 입주하는 식으로 이제 중간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 매수하신 분이 꼭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세입자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사비 같은 거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서로 양해하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제 거래 현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못된 임대인이랑 못된 임차인은 극히 일부고 일반적으로 이제 무리 없게 지금까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부동산의 이제 거래 현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너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이 극단적으로 좀 벌어져 있고 이런 현실에서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거래 현황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충돌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법정 소송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법이 이제 개정된 본래의 취지대로 힘없는 임차인들은 반드시 이제 보호가 돼야죠. 반면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5억, 10억 아파트 이제 고액 전세 사는 분들보다 힘드신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질 겁니다. 향후에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결국은 이 법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상호 입장을 조율을 하고 그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